2024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는데요. 1억 2천여 명 일본 국민의 관심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TV나 유튜브를 켜면 그에 대한 영상이 도배가 되어 있었죠. 그 어떠한 강력 사건보다 인기 연예인보다 일본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그의 이름은 사이토 모토이코, 그의 직업은 효고현 지사였습니다. 일본 열도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분노했고 감동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 진실일까?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47세의) 사이토 모토이코. 그는 2002년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재무성에 입성했습니다. 그 후 각 지방을 돌면서 커리어를 쌓아갔고 2021년 효고현 지사에 입후보, 2021년 8월 1일 효고현 지사로 첫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간사이 지역에 위치한 효고현은 고베시, 아시아시, 타카라즈카시 등 29개의 시와 시보다 작은 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베시는 우리나라 인천과 산다시는 제주도와 히메지시는 창원시와 자매도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효고현은 사케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3월 12일 방송국과 경찰서, 의회 관계자들 앞으로 익명의 제보문서가 날아옵니다. 사이토 모토이코, 효고현 지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갑질행위 등 7개의 의혹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이토 지사도 이 문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죠. 3월 21일 그는 부지사를 포함한 측근 간부들을 모아 문서의 출처와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합니다. 이틀에 걸친 조사 끝에 문서 작성자와 관련자 3명을 특정하게 됩니다. 현청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을 통해 문서의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발신자의 정체는 니시아리마 현민국장인 와타세 야스히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니시아리마는 효고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효고현의 5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지사는 문서 작성자인 현민국장을 찾아가 진상을 캐물었고, 현민국장은 그런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얘기하라며 부지사는 다그쳤지만 그는 끝내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며 일관했습니다. 3월 27일 사이토 지사는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업무 시간에, 그것도 공용 컴퓨터로 사실무근의 내용을 작성해 공무원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자신과 관련된 부하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거짓말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국장에게는 정직 3개월이란 징계 처분이 내려졌죠. 국장은 즉시 반발했고, 문서는 내부고발 문서였으며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적은 문서가 아니라면서 지사의 불법 행위를 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3일 후인 4월 4일 국장은 자신이 작성한 고발 문서를 공익제보위원회에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사이토 지사의 발표가 있은 후에 공익제보위원회에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가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날짜를 따져보면 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보호되어야 할 공익제보자가 징계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며 마치 국장은 권력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희생양으로 묘사되었고, 사이토 지사의 자질과 오만함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향한 갑질과 상납요구 등에 대한 고발이 공중파를 타고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공무를 위해 방문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인 와인을 달라고 했다는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다음에 꼭 부탁해요. 아직 와인을 못 먹어봤으니까 달라는 말이라며 상납을 종용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언론 보도와 사실은 다르다며 해명했습니다. 한 의원이 젊은 두 청년이 귀농을 해서 와인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디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아직 와인을 못 마셔봤는데 다음 기회에 꼭 맛을 보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악마의 편집이었죠. 이미 사이토 지사는 악마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의 해명 따위엔 관심 없었습니다.
모 회사에 커피 메이커를 달라고 했다는 둥, 유카타 착용을 프로에게 의뢰해서 입을 거라 고집을 부렸다는 둥, 연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졌고 대중들은 더 강한 자극을 원했습니다. 6월 14일 효고현 의회의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백조위원회라고 하는데요. 51년 만에 열린 이번 위원회는 니시아리마 국장의 고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사이토 지사는 공무 중에 공용 컴퓨터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을 질책한 것이지 내부 고발을 했다고 그를 징계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은 그것이 바로 갑질이라며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8일 현민국장의 비보가 전국을 도배했습니다. 7월 19일 조사위원회의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화살은 이내 사이토 지사로 향했죠. 조사위원회의 질의를 죽음으로 답한 그는 오만한 권력에 도전한 살신성인으로 묘사되었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사이토 지사는 모든 일본인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사들과 대중들이 연합하여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근거로 지사를 공격했고 퇴임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어느덧 1억 2천만 명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사이토 지사. 그는 갑질 도지사 또는 상납을 요구하는 떼쟁이 지사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이토 지사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민, 아니 국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쯤 되자 불똥이 떨어질 것이 두려웠던 정치 세력들도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정당과 지사로 추천했던 정당도 그가 사퇴하기를 요한다며 정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들 궁금해했죠. 지사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1년만 더 버티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자신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전 국민의 복장을 터지게 하는 효고현 지사는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을 군중들은 잔인하게 짓밟았고 만년적자에 허덕이는 효고현인데 다시 20억엔을 들여 선거를 하게 만드는 지사는 이 사회의 악이라며 손가락질에 댔죠. 사퇴를 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며 몰아세우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 그중에는 이참에 이름 좀 날려보자는 심산으로 고성을 지르며 지사의 인성을 질책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서 말이죠. 수개월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의 수만 개의 질문에도 그의 답은 오직 하나. 효고현의 개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도 효고현 개혁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당장 사죄를 하고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 말만 몇 달째 하고 있는 지사에게 일본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 저렇게 뻔뻔한 사람은 난생 처음이라며 경악했죠. 이런 와중에 현 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사이토 지사의 퇴임을 요구하는 불신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직 조사위원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사이토 지사는 10일 안에 스스로 사직을 하던지 의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사는 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은 사직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의회를 해산시켜 현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할 수 있었지만 사이토 지사의 선택은 사직도 의회 해산도 아니었습니다. 10일 후에 결국 그는 실직했습니다. 사직과 실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직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므로 퇴직과 같은 처우를 받지만 실직은 더 이상 공무원으로 있을 자격이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니 퇴직금도 없을 뿐더러 이미 지불되었다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가 사직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현민국장의 고발문서의 내용과 언론의 보도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실직을 택했다고 합니다. 9월 27일 그는 현청을 떠났고 언론사 기자들 외에 그를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직된 다음날 그는 즉시 효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가 재선을 노린다는 것에 모두 코웃음을 쳤죠. 무슨 염치로 선거에 출마하는 거냐면서 강철 멘탈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실직 처리가 된 다음날부터 그는 혼자 선거 유세를 하러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우선 그의 출생지인 스마구의 전철역 앞에 섰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배웅하며 퇴근하는 이들을 맞으며 머리를 숙였죠. 그의 초라한 모습을 조롱이라도 하듯 한 신문사가 그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현민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며 홀로 역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역시 인간인지라 사실은 두려웠다면서 욕설과 돌멩이가 날아올 것을 각오하고 역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다고 하네요. 정당도 그를 밀어주는 단체도 없었기에 혼자서 선거를 준비해야 했고 혼자서 선거 활동을 해가며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현을 개혁해서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현으로 만드는 것만이 그의 사명이었고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거 전략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효고현 이곳저곳을 직접 발로 뛰며 자신의 공약과 포부만을 외쳤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가망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가 역임하던 시절의 공적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문기자도 아니요 고위 공직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효고현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고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효고현립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화장실과 비품, 시설들이 깨끗해졌고 에어컨이 설치되었다며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선배들과 가족들에게 알렸고 적극적으로 SNS에 올려 사이토 지사의 실적을 확산시켰습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173개의 항목 중 171개가 실행되었고 실행 중이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나 지사의 월급과 퇴직금 삭감, 현청의 신축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고 최고급 세단이었던 공용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현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무료화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대학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학자금으로 발목이 잡히는 그런 청년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오랜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민당의 중진의원의 미움을 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사이토 씨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묵묵히 추진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익관계로 얽혀있는 정치판에서 그의 독단적인 행동이 결코 곱게 보이진 않았던 겁니다. 어느새 그는 정치계의 이단아가 되어 있었죠. 첫날에는 혼자서 선거운동을 했지만 이틀째는 그의 SNS를 접한 시민 2명이 자발적으로 합류해 멀리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3일째는 5명이 그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날엔 10명이 멀리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를 격려하는 시민과 사인을 요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친구들이 연차를 내고 유세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이토와는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저는 보다시피 이런 상태니까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저를 놀리지 않은 친구가 사이토였어요. 저 친구는 말수도 적고 남에게 아부도 못하고 요령도 없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선거일 20일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 큰 이변이 찾아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말인지 알았습니다. 타치바나 타카시. 그는 공영방송사인 NHK 본부에서 회장의 최측근으로 비서 겸 격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부정회계를 인식하고 잡지사에 내부 고발을 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정당을 설립해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죠. 전국이 효고현 뉴스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열려야 할 조사위원회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상납을 유도했다는 말은 부풀린 소문에 불과했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당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때마침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익명의 한 의원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녹음 파일을 받게 됩니다. 조사위원회의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할 현민국장의 공용 컴퓨터 안에 10년 동안 12명과 저질러온 불륜의 증거들이 있었다는 부지사의 발언과 개인의 사생활은 들출 필요가 없다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현민국장은 본청에 있을 당시 인사과장이란 직책으로 부하 여직원과 불륜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을 해왔고 불륜 상대와 나눈 대화와 일기, 관계할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파일별로 저장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토 지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직자로서의 수비 의무를 지키기 위해 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을 공격해오는 대중들과 언론들에게 공무수행용 컴퓨터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압수를 했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관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고발문서는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가진 국장과 지사의 개혁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의원 등 3명이 공모해서 작성한 것이었고 조사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취재했던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입을 닫고 있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아낸 타치바나 씨는 발언권을 갖고자 효고현 지사 선거에 입후보했고 사이토 지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TV 토론회나 유튜브를 통해 그의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이토 지사의 우직함과 남을 비난할 줄 모르는 올곧은 성품이 민심을 울렸습니다. 자신을 욕보인 자의 약점을 들추어 자신을 방어할 무기로 사용할 법도 한데, 아니 그게 정석이었던 정치판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소신과 비전만을 호소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수비 의무 이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국장의 치부를 드러내 여론의 반전을 꾀할 수도 있었죠. 그런 융통성 없는 태도가 유권자들에겐 매력으로 다가왔던 걸까요? 자신은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부하 직원의 치부를 감쌌던 그의 태도에 그의 선거 유세장은 어느덧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다는 섬에서도 그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몰렸습니다. 효고현 의회와 시장들, 이해관계자들이 다급해졌나 봅니다. 22개 시의 시장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가사키 시장을 3기 역임했던 이나무라 카즈미 씨를 지지한다고 말이죠. 이나무라 씨는 기득권층과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루기 쉬운 상대였나 봅니다. 투표 전날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부인이었던 데뷔 부인까지 고베를 찾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연설을 했습니다. 전국이 이번 효고현 지사 선거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세계에서는 효고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면서 사이토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11월 17일 저녁 8시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당선자 속보가 떴습니다. 기존 투표율의 14%를 웃돌며 13만 표 차로 사이토 모토이코 씨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를 택한 이유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그의 실적은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죠. TV방송을 보며 다수의 여론에 휩쓸려가는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다각도의 정보를 수집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MZ세대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었다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언론사들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등 편향된 보도에 반발하듯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진실은 통한다는 말이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도 보란듯이 반영되어 버린 이번 선거 결과에 일본 열도는 감동했습니다. 중도표를 움직인 것은 기교도 언변도 뛰어난 선거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실된 자세로 매사에 임하며 시련과 맞서 묵묵히 이겨내는 그의 성실함이 정치에 관심 없던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기득권과 조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선거를 하나의 혁명이라 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전체가 갑질지사, 떼쟁이 지사라며 그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숨죽여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주변에 온통 적들뿐. 그의 아내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올지 마음을 졸여야 했을 겁니다. 언론사들은 그가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의 아내가 사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한 남자로 그를 묘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사퇴하면 한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시인하고 물러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면 당신이 억울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격려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당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실이라 단언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내 감정과 합치하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경련으로 힘든 날도 있었고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앞이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전진한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 믿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1억 2천만 명의 적과 홀로 싸워 승리한 그가 한 말이기에 왠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게 가장 힘든 싸움이었을 테니까요. 아침이 없는 밤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라면 그건 이미 바닥이란 뜻이겠죠.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오늘보다 내일은 분명 더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